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월 3일 38회 한능검 시험이 있었죠. 제가 그 전에 계속 강의도 했었고 문제풀이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시험 보신 것도 좀 풀이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1번부터 50번까지 다 풀 예정입니다. 일단 고급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특히 좀 고급이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사료가 좀 쉬운 사료가 아니라 다소 낯선 사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어떤 사료가 나왔길래 그렇게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1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연천 전곡리라는 것뿐만, 이거 연천 전곡리? 그럼 구석기가 생각이 나겠지만 어쨌든 여기 아슐리안형, 아슐리안 주먹토끼가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안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워낙 유명하긴 한데 어쨌든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나왔다. 주먹토끼가 나왔으니까 구석기겠죠? 그럼 구석기 시대에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거푸집? 이거 청동기죠. 고인돌, 청동기, 반달돌칼, 청동기, 가라파키, 뼈바늘, 신석기, 동굴, 강가, 막집, 막집은 구석기. 정답은 5번이겠죠. 동굴이 막집. 움집에서 사는 거는 이제 신석기. 막집은 구석기. 이동생활 했으니까 대충 막지였다. 막집.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일단 쉬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러 대인과 왕은 몰래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논의하였는데 일이 새어나갔다. 연개소문은 부병을 모두 모아놓고 마치 군대를 사열할 것처럼 꾸몄다. 손님이 이르자 모두 살해하니 100여 명이었다. 그리고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하였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삼국사기.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당나라와 우리가 싸우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개소문은 이제 수나라랑 부딪힐 때 시기가 아니라 중국이 당나라일 때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좀 당나라랑 좀 싸우고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당과 싸우게 되고 안시성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개소문이 이렇게 대망리지가 된 연개소문의 정변은 당의 건국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죠. 안시성 전투 이후는 아니죠. 연개소문의 정변이 원인이 돼서 안시성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답은 다가 되는 3번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건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스피드하게 풀어봅시다. 자, 여러 나라의 문제, 그런 고구려, 옥저, 동해, 부여 뭐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죠. 그렇지만 3점짜리 문제였어요. 지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일단 먼저 동해 지역 중에서 가장 평탄하다. 동해 지역은 조금 우리나라 북방 지역, 동이족들이 사는 데가 좀 만주 그쪽 일대, 저기 뭐랄까 그 부여와 고구려 그쪽이에요. 어쨌든 좀 평탄하고 넓은 곳이다. 12월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 12월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는 제천 행사 치고 제천 행사는 주로 10월인데 12월에 했다라는 건 사냥을 좀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여기 나옵니다. 소를 잡아서 발굽으로 기륭을 점친다. 우제정법이라고 하는데 우제정법이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부여죠. 그래서 가는 부여라고 여러 번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넓이는 사방 2000리인데 띠리리리리 내려와서 혼인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신부의 집에서 서옥을 짓고 자식이 다 크면 장성하면 남자의 집으로 들어온다. 서옥제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서옥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고구려겠죠.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입니다. 그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자, 부여,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로 주관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신라죠.
박격허세, 석탈해, 김할지 이러다가 이제 내무랑 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 세습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신라 내용이니까 틀리고 그 다음에 10월에 무천이란 제천 행사 동해 무천이죠. 고구려는 동맹이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이것도 동해죠. 그 다음에 가나는 청군과 소도가 있었다. 요거 사만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쨌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는데 3점짜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승려 인물 카드 문제 반드시 하나씩 나옵니다. 왜 이쪽으로 갔니? 이와 얍. 자, 승려 인물 카드 문제 딱 얼굴만 봐도 웬만하면 이 사진은 외워주시면 좋아요. 원효대사죠. 원효대사인 걸 모르더라도 주요 활동에서 일단 아들이 설총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줬고요. 원효의 아들 설총, 이두를 정리한 설총, 무예가를 지어서 무예가는 나무아미탑을 이런 거거든요. 불교 대중화. 그래서 뭐 정토종, 불교의 대중화,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원효대사죠. 원효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고르면 대승기 신론서, 신문화쟁론이 원효가 지은 게 맞습니다. 대승기 신론서도 맞고요. 요 책 이름이 좀 어려워서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1번이거든요. 나머지가 왜 틀린지 한번 소거법으로 잘라봅시다. 자,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곡의 원강이죠. 자르고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종 의상이죠. 아웃. 인도와 중앙아시아 해초죠. 왕호천축구전 해초 아니고 당에서 귀국해서 황룡자 구축목탑 건립을 한 사람은 자장입니다. 자장법사 뭐 그래가지고 5번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내가 1번이 확답이 약간 좀 확신이 안 들어도 나머지 완벽히 아닌 것들을 소거해버리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무덤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무덤 문제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가는 이렇게 나무 널이 있고 돌을 쌓고 그리고 봉토를 크게 쌓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가에다가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나는 일단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고요. 널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된 널방이 있어요. 그리고 봉토를 쌓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쉽게 찾아내면 도굴이 쉬워요. 그래서 도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로 된 널방에 벽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돌로 된 널길과 널방이 있었다. 돌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굴이 있고 돌로 된 방이 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백제와 고구려에서 많이 나타난 무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나로 봤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천마총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고구려의 신라의 천마총 맞고 고구려의 장군총이나 뭐 무용총 많죠. 백제도 여기에 무덤이 들어가고요. 뭐 백제 그런 무령왕릉은 약간 요런 식이긴 한데 벽돌 무덤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풀어볼게요. 1번 모조림 천장구조로 되어 있다. 자, 모조림 천장구조는요 고구려에서 나타난 그런 모조림은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모루해서 이렇게 네모가 서로 겹친 모양인데 이게 고구려에서도 나타나고 발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나 발해고 항상 굴식 돌방 무덤에서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나타난 게 아니니까 가는 1번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겼다. 무덤에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긴 건 통일신라 시기에 이 무덤의 규모가 매우 작아졌을 때, 그리고 그 작아진 무덤의 규모는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났을 때예요. 이거 아닙니다. 돌무지 덧넘 무덤은 진짜 커요. 그 큰 거에 둘레돌을 박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김유신묘 같은 경우가 이제 둘레돌이 있고 통일신라의 그런 구식 돌방 무덤이지만 좀 규모가 작은, 그때부터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황남대총이 있다. 자, 나는 황남대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그 신라의 그 경주 쪽에 황남동에 있는데 황남동에 있는
큰 무덤이다. 그래서 황남대총이라는 별명이 지어졌고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황남대총은. 그래서 황남대총은 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 나 여기 내부에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벽화. 4번이 맞네요. 가와 나는 중국 남조영양. 중국 남조영양은 벽돌무덤입니다. 무령왕릉 같은 벽돌무덤. 뭐 아치형 천장. 근데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냥 벽돌무덤, 무령왕릉을 지칭하는 거니까 5번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6번. 자, 문화재 문제입니다. 가의 왕인 김구애가 왕비와 3명의 아들,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 아들인 무력을 데리고, 자, 무력. 이게 포인트입니다. 김무력. 김무력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인데 김무력이 어디 출신이냐. 그걸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어쨌든 항복을 했어요. 김무력은 어느 나라의 왕인데 흘러들어왔어, 신라로. 버풍왕이 얘로서 대접했다. 버풍왕이 어느 가야를 멸망시켰죠? 금관가야를 멸망시켰죠. 바로 김무력은 금관가야 출신이었습니다. 금관가야 출신이었던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를 통일하는 주력을 했던 김유신이 바로 금관가야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문이. 그래서 버풍왕도 힌트라고 할 수 있고 김무력이 힌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버풍왕만 가지고 하기에는 김무력이 금관가야 출신이었어? 이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금관가야의 이야기예요. 금관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영가 7년만 금동열에 입산 고구려 거죠. 그 다음에 2번 금동대학로 백제, 3번 호명그릇 신라가 이제 내무왕 때 강개토대왕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거. 4번은 칠지도죠.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 5번 이 철갑옷, 판갑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가야 하면은 철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변안에서 왔고 변안이 철이 유명했거든요. 사만시대부터. 변안의 철, 가야도 우수한 철기 문화와 대표적인 특이한 이형 토기, 수레바퀴 토기가 유명했어요. 가야가. 그래서 가야 하면은 철과 토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철로 만든 갑옷이 대표적인 가야의 문화재죠. 6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볼게요. 뿅. 자, 7번도 3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장수왕. 자, 일단 가는 장수왕의 평양천도입니다. 장수왕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바로 5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5세기라고 적어두고, 그 다음에 밑에 고구려왕 거련이 몸소 구은사를 이끌이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왕 경이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려 하였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고구려에 함락되었다. 경 역시 피살되었다. 백제가 고구려한테 당했어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결국 당했죠. 자, 그래서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문주가 나오죠. 문주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백제가 아들 문주가 나오는데, 근데 백제가 아들 문주라고 했고, 이때 당시의 백제의 왕은 계로왕입니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수왕 때문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뺏겼어요. 그래서 괴롭다 해서 계로왕 이렇게 외우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로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5세기로 할 수 있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5세기 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한번 옳은 것을 고르면, 일단 장수왕이 일단 5세기입니다. 그럼 1번 광개토대왕은 장수왕 전이잖아요. 우리가 고구려 왕 순서를 외웠었죠. 태고, 미고, 소광장, 소수림왕, 광개토왕, 장수왕이잖아요. 광개토대왕은 그 전이니까 틀린 거죠. 1번 틀리고.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요거는 6세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5세기 말이고, 6세기는 훨씬 나중이에요. 그래서 2번도 해당하지 않고 가와 나 사이니까 5세기와 5세기 초, 5세기로 보면 돼요. 여기서 5세기를 우리가 고르면 됩니다. 5세기를. 그리고 소수림왕이 태약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이것도 훨씬 전.
소수림왕은 훨씬 전 4세기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맞죠. 계로왕이 나오니까 이게 정답이죠. 계로왕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위의 국서를 이제 중국에 도와달라고 백제는 원래 중국 남조나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4번이 정답.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개해서 고국원왕 전사시켰다.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이야기입니다. 4세기니까 훨씬 전이겠죠. 시기적으로 다 틀리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세기 이렇게 좀 순서, 우리가 왕 순서로 외운다던가 몇 세기로 나눌 수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백제가 고구려에 당했어. 계로왕 이렇게 해서 좀 백제 계로왕 외워주시고, 그리고 고국 원왕과 고국 천왕을 나눠서 공부할 때도 원통하다. 근초고왕한테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 근초고왕한테 당했다. 억울해. 원통해. 그래서 고국 원왕 이렇게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통일신라 때 독서상품가를 주장했던 원성왕도 이제 독서상품가로 이제 그런 관리들을 뽑을 때 다른 관료들이 까다로워 그러면서 원성을 샀다. 이렇게 해서 원성왕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왕 이름 여기 까다로운데 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라를 시행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삼국사기를 보는 신라의 토지제도입니다. 일단 가는 관료정이죠. 교서를 내려 관료전을 지급했다. 가에다가 관료전 신문왕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나와 내외 관료의 노급을 폐지하고 조를 차등 있게 하사하고, 관료전을 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노급을 폐지했어요. 가와 나는 둘 다 신문왕이지만 가가 먼저예요. 관료전을 먼저 주고 2년 뒤에 노급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 다음에 나예요. 어쨌든 신문왕이지만 노급 폐지. 그래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 다음에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 성덕왕이죠. 성덕왕이라고 쓰시고, 내외 관료에게 매달 지급했던 녹봉을 없애버리고 다시 노급이 부활했어요. 다시 노급을 줬다. 그러니까 경도광이거든요. 노급을 다시 부활했다라는 건 귀족들의 힘이 그만큼 다시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네요. 가나다라네요. 정답은 가나다랍니다. 1번. 그래서 가가 먼저인지 나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거기가 아마 헷갈릴 거예요. 정전을 준 다음에 나중에 노급 부활한 건 이건 제가 그때 표로 필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료전을 지급한 다음에 2년 뒤에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시켰다는 거. 같은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그 다음에 노급 폐지, 요런 순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네요. 대흥무, 그리고 대흥, 보력, 효, 감, 군륜, 성법, 대왕. 아유, 어려워. 이걸 어떻게 외워? 모르겠어. 누군지. 근데 정예공주가 나와. 정예공주묘 나오면 무조건 발해의 대표적인 무덤, 돌사자상 나오고 대표적인 무덤이죠. 정예공주와 정예공주는 둘 다 문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검색어는 바로 발해의 문왕을 얘기하는 거죠. 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왕은 문화교류를 활발히 했고 당나라와도 교류하고 신라와도 교류를 해서 신라도를 만들었고,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전에 무왕은 무력적으로 당을 공격했고, 잠시만요. 콧물을 삼켰어. 자, 1번부터 볼게요.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인안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거는 일단 무왕입니다. 그리고 장문유를 보내다 당의 등주 공격, 당 공격한 것도 무력적이나 무왕입니다. 그래서 2번도 무왕. 자, 3번. 요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수도 옮긴 게 나올 줄이야.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이게 문왕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요. 문왕이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문왕이 수도를 또 옮겨요. 상경에서 또 동경 용천부로 옮깁니다. 그래서 수도를 좀 동모산에서 3번이나 옮겼어요. 그래서 요거가 문왕이 상경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동경으로 또 옮겼기 때문에 어쨌든 3번이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3번이 정답이에요. 조금 애매하게 낸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4번, 대문이로 하여금 흑수 말가를 정벌하게 하였다. 이것도 무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 나라를 처음 세운 거 대조영이죠. 대조영이고 왕으로 친다면 고왕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대문이는 누구냐면은 무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긴 왕은 문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9번에 3번. 물론 선왕태도 다시 옮기지만, 자, 수도 옮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도를 옮기는 내용은 거의 공무원 한국사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지엽적으로 문제를 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능검에서 수도 옮긴 문제를, 발에 수도 옮긴 문제를 내다니. 그리고 제가 공무원 한국사 강의할 때 주로 다뤘던 내용인데 좀 그래서 어렵게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질문으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대와 같은 행정구역. 이거가 주가 9개네요. 구주, 그리고 작은 수도 오소경,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의 행정제도입니다.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자, 1. 경제소 유양소, 조선시대죠. 22담로, 백제죠. 전국 주요지구 12목, 성종 12목, 고려시대죠. 최승로의 건의로. 그리고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 나오면은 통일신라입니다. 외사정. 그래서 정답 4번이죠. 관찰사를 보내서 고을의 수령감독, 조선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뭐 보통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지도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오소경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오소경을 만든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수도의 치우침 방지, 뭐 지방행정, 뭐 지방 세력 감시,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11번 문제. 가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가가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의 형 신검이 이를 알고 걱정했다. 신검 나오면 신검은 견훤의 아들이죠. 견훤이 결국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되고 그래서 견훤이 항복하고 고려에 투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왕건하고 같이 자기 아들 신검이랑 싸우게 되죠. 그리고 견훤이 요청해서 말하기를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이 교화에 투항하였으니 바라건대 그 위험에 기대해 역적인 아들을 배신하겠다. 신검. 견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견훤이에요. 그럼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음돌의 반란 대표적인 진골귀족의 반란을 진압한 건 신문왕이죠. 1번 신문왕, 2번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었다. 김부, 경순왕을 얘기하죠. 경순왕으로 하여금, 김부로 하여금 그 지역에 사심이 되라. 그래서 경주의 사신관은 김부, 경순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게 견훤이 한 일이에요. 견훤이 한 업적으로 후당 5월 중국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일 지문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후백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견훤도 후백제가 힘이 좀 세지도록 후당 5월에 사신도 파견했던 그런 외교적인 정책을 했다라는 거. 3번이 정답이에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계속 바꿔대고 수도로 옮겨댄 사람은 바로 궁예죠.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다가 또 조금 있다가 철원으로 천도하면서 태봉으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국호를 마진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904년에 마진으로 하고 911년에 나중에 또 태봉으로 옮기고 궁예입니다. 어쨌든 4번은 궁예이고 정계와 계백료서 이거는 왕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견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견훤에 대한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12번. 요즘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 참 많이 내는데 요걸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이거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지? 그러니까는 역사를 흐름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죠. 자,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제도 실시를 건의하였다. 과거제도 실시 건의 광종이죠. 광종의 과거제도.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이라고 쓰시고 최승로가 상소하기를 지금 살펴보면 지방의 세력자들 매번 공부를 핑계대해서 외관을 두소서 그래서 성종 12목을 두지 않습니까? 최승로 나오면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것을 받아들인 건 고려의 성종입니다. 그럼 광종에서 성종 사이의 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거 고급 정도 시험 보실 거면 고려 왕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태혜정 광경성.
그리고 목현동, 전문순 외우라고 했잖아요. 광경성이죠. 그럼 광종과 성종이 사이는 경종의 문제가 나오겠죠. 경종을 고르면 됩니다. 경종 나오면 사실 내일 문제는 시정전시가밖에 없어요. 경종, 시정전시가 뭐 이런 식으로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뭐 경정전시가 쭉 있었잖아요. 시정전시가를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5번. 처음으로 실시한 전시과, 시정전시과, 전시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국가주도로 해동통보가 발행된 거는 숙종 때 발행돼서 전체적으로 유포했다 그러면 숙종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인종으로 해야 될지 숙종으로 해야 될지 애매한데 어쨌든 숙종. 그 다음에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정방은 무신정권 시기 때 있었던 거잖아요. 정방을 폐지한 건 이제 공민왕. 사실 공민왕 말고 충선왕 때도 폐지하긴 해요. 어쨌든 공민왕과 충선왕. 관악진흥을 위해 칠제 개설한 거는 예종 때, 고려 예종 때.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호패버 실시? 이건 조선시대네요? 조선시대 태종 때.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요것도 조금 지문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제 슬슬 지루해지죠, 여러분? 저도 문제를 몇 개만 뽑아서 그냥 풀어주려다가 그냥 제가 좀 늦게 풀이를 올리잖아요. 다른 분들은 좀 그 당일날 올리시기도 하는데 그냥 이왕 늦게 한 김에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을 해서 개경환도에 반발해서 봉기했던 사람들. 개경으로 한도했다라는 거는 강화도로 하거나 어디로 수도로 옮겼다가 다시 개경으로 한도한 건데 개경으로 한도한 경우는 강화도 갔다가 한도한 거밖에 없죠. 바로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 때 삼별초가 봉기한 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 자료는 승하오 왕으로 추대한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이전의 고려국서랑 비교한 것이다. 삼별초를 의미합니다. 근데 약간 좀 보기를 삼별초에 대한 힌트를 많이 안 줬어요. 어쨌든 삼별초인데 그래도 3점짜리였던 것 같습니다. 개경환도 부분을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내가 삼별초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린다 라고 치더라도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겠죠. 정답은 잠깐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진도와 제주도 근거지로 옮기면서 상징이다. 삼별초 맞고요. 나머지가 왜 틀린지 한번 볼게요. 1번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항마군. 항마군이라는 이름이 좀 웃긴데 항마군. 항마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귀신에 흘린 그런 어둠의 세력을 대항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항마력 할 때 그 항마예요. 어쨌든 항마군은 약간 종교적인 그런 군대, 바로 승려 출신 항마군이 있었던 건 별무반 중에 항마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별무반이고요.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구성 일대를 확보하였다. 이것도 윤관의 별무반과 관련된 내용이고 3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천리정성 얘기고요. 경대승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병 조직은 도방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런 개경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애들인 것 같다. 정답은 5번. 아, 이게 삼별초구나.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역사서 문제인데요. 또 역사서 문제 나오면 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좀 쉽게 나온 문제인데, 자, 가는 김부식 나오니까 삼국사기겠죠. 나는 충렬할 때 이승유, 제왕운기. 그래서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뭐 이련의 삼국유사 이게 딱딱 생각이 나셔야겠죠. 자, 가와 나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초 1번 사초와 시정기 실록 조선왕조 실록이잖아요. 삼국사기랑 관련 없어.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 이거 삼국유사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왕운기에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 맞고요. 당군한검에 관련된 고조선이 들어있는 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모두 둘 다 당군의 그런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왕운기가 아닙니다. 가와 나는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 고구려 건국시조, 주몽, 동명왕, 동명성왕
이거는 서사시 형태로 일어난 건 동명왕편입니다. 그래서 가나이고 틀린 말이고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억울한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는 그런 기관이었다. 신돈 나오네요. 정답 나왔네요. 전민병정도감이죠. 공민왕이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병정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를 빼앗는 일을 했었죠. 가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간석기에 첨입으로 격하되었다. 첨입으로 격하된 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관제를 원나라가 무시하는 식으로 격하해서 합쳐버리고 격하해버렸어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첨입으로 격하했습니다. 전민병정도감을 첨입으로 격하하지 않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명칭을 바꾼 거고, 3번 소송낭원이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어사대와 낭사를 대간으로 불렸죠. 그리고 4번 공민왕 때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공민왕 4번이 정답이겠죠. 최시무진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 왕이 재위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신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완성해서 바칩니다. 동국통감을 바친 왕, 이 책은 진실로 만세에 남길 만하다. 동국통감을 바친 건 바로 성종 때입니다. 동국통감. 그래서 동국통감이 성종 때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헷갈릴 수 있었던, 좀 다소 어렵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동국통감, 성종. 그리고 이 동국통감은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쓴 그런 역사서입니다. 서거정이 쓴 역사서. 자, 그러면은 성종 때에 있었던 사실로, 조선시대 성종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계미자는 태종 때입니다. 전통 항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 광해군 때, 광해군이 이제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만들게 하죠. 그 다음에 3번 음악 이론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을 간행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악학개범을 간행한 게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악학개범도 간행하고 경국대전도 완성하죠.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거는 태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7정사는 세종대왕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좀 개미자, 악학개범 이런 식으로 조금 보기를 조금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한 문제였고요. 제가 이번 고급 문제를 풀어본 결과 오히려 3점짜리보다 2점짜리에서 변별력이 요구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2점짜리에 좀 많았어요. 자, 17번 가 인물은 누구인가? 옳은 것은, 이 책은 가가 태조 이성계에게 지어 바친 법전으로, 일단 태조 이성계는 왕으로 올렸지만 이 조선시대를 거의 다 틀을 만든 사람은 아시다시피 정도전이죠. 자, 이 책에서 재상중침의 정치 주장한 거 정도전이죠. 그래서 막 이런 이름 만들고 주도적인 역할,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시잡변 불교 비판 1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번이고, 개유정난 일으킨 거 세조. 일본에 다녀서 해동 제국기를 만들었다. 이거는 신석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했어요.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송시열. 명에 대한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 송시열이죠. 성학십도. 이거는 이황.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한번 풀어볼게요. 칸이 모자라네. 잠시만요. 다시 따야겠다. 자, 가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일손이 쓴 사초에는 부도한 말로서 선대위를, 세조를 지금 디스하고 있다. 김일손의 사초, 조이제문, 김종직의 조이제문 나오죠. 조이제문 때문에 일어난 사화 뭡니까? 무오사화, 윤상군이 뭐야? 연산군 때. 자, 가는 무오사와 연산군 때죠. 조광조가 반정 때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 되겠지만 거짓된 공은 지워야 됩니다. 위운삭제 이야기예요. 어쨌든 조광조를 찍어내린 사건은 김효사화입니다.
말 그대로 기묘한 일로 이렇게 풀에다가 주초위양 써가지고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조광조를 몰아낸 중종 때의 일이죠. 그럼 나는 중종이 되겠죠? 그럼 또 가와 나 사이래. 그러면 태정태세의 문단세 예성, 연중, 인면성, 예성, 연중. 그러면 여기가 연산군이고 이거 조광조고 그러면 중간에 다른 사화겠네요. 연산군 중종이니까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면 이 사이면은 그냥 사화로 정리하셔야겠네요. 무호사화 이 중간에 갑자사화나 갑자사화에 들어갈 게 없네. 사화 순서군요. 무호사화 그리고 기묘사화가 중간에 갑자사화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갑자사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이건 을사사화죠. 그리고 인현하고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막 인현하고 장희빈 가지고 막 이렇게 권력을 잡는 건 황국, 숙종 때의 황국입니다. 그래서 이때랑 시대가 관련이 없는 숙종 때 훨씬 나중이죠.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의 나는 정묘란의 배경이고 이것도 역시 나중입니다. 인조 때 나중에. 그리고 4번 이조전랑 임명직을 가지고 살인이 동인가선인으로 나누어진 건 인조 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전 인조 때 아니 죄송해요 선조 때 일어난 일이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5번 폐비용시 사사사건 이게 바로 갑자사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사화에 대한 순서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얍.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조선시대 상점터가 확인된 종로 피막골 발굴 현장입니다. 종로 나오면 유기전이 기억이 나야 되고 시전상인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때 당시 조선 전기에는 이 시전상인들에게만 너네들만 장사를 해라 라고 얘네들 이렇게 6개의 상점 유기전만 이렇게 상점을 만들었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런 뭐 펴가지고 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건 팔 수 있게 못했어요. 난전을 금지했어요. 금난정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금난정권이 나중에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금난정권이 폐지되고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어쨌든 가는 시전상인입니다.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상공국을 통해 보호받았다. 1번은 보부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금난정권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2번이 정답이죠. 전국이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할 때 이건 조선 후기의 거상들 송방,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내상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시기적으로 틀리죠. 금난정권이 있었던 건 이제 조선 초기니까 책문우시를 통해 대청무역을 책문우시는 사무역이에요. 대청무역을 주도했던 건 만상입니다. 그리고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 객주와 여각이 발달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 시기적으로 다 틀리고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충분히 나눠서 풀 수 있었던 1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20번 문제. 밑줄근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짠! 자, 사진은 김중룡 장군 정승지 비입니다. 김중룡 장군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산성 나오니까 김중룡 장군이 난 뭔지 모르더라도 남한산성 병자호란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남한산성. 그래서 누르하치 나옵니다. 그쵸? 누르하치 오랑캐. 그래서 이제 청나라 이런 적장을 사살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병자호란의 영향이면 병자호란 영향 때문에 인조가 막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고 그 뒤로 이제 서인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북벌을 추진하죠. 뭐 그런 거를 고르면 되겠죠. 북방의 사군육진 이거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것도 세종대왕 때. 그리고 청에 대한 치욕을 갚자는 북벌운정계 정답은 3번이 맞겠네요. 개해약조도 세종대왕 때입니다. 외적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가 설치됐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점짜리 문제인데도 난 오히려 3점짜리가 쉽고 2점이 좀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요. 쉬운 3점짜리 문제였고요.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백성의 토지에서 미국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했는데 먼저 경기에서 시행하고 드디어 선의청을 설치하였다. 선의청 나오니까 대동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김육의 건의, 김식스, 선의청, 김육, 그리고 광해군대 처음 실시되었다. 뭐 이런 거는 모두 다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였다. 이거는 양반에게 군포 납부? 이건 호포제죠? 이거 저기 흥선대원군 때 한 거. 1번도 옳은 거 아니죠. 틀린 거고. 풍용에 따라 풍용구둥, 연분구둥, 이거는 세종대왕 때 한 거고. 어장세, 염정세, 선방세로 나누어 군사비로 충당하였다. 군사와 관련된 게 균역법이겠죠. 균역법이 군포 2필을 걷어야 되는데 1필로 줄여주고 그 대신 부족한 부분을 어장세, 염정세, 선박세, 결작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떼웠어요. 그래서 3번, 4번은 모두 다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5.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인 등장, 대동법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대동법은 원래는 그 지역에 막 굴비를 갖다 내고 전복을 갖다 내고 특산물을 갖다 내는 거를 이게 상하기도 하고 운송에 문제도 생기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맨날 다른 걸로 갖고 와 패스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는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니까 그냥 곡식이나 화폐로 내면 공인이 그걸 알아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인이 알아서 사서 이제 국가에다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이 등장하면서 이런 유통이 발달하고 또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대동법과 관련된 공인. 그 다음에 22번 문제.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풍속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풍속화라고 쓰여져 있네요. 병아리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와 이외에 놀란 닭과 긴 담뱃돌이로 저지하는 남성의 모습. 일상생활, 시민들의 생활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풍속화가 유행하는 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가 아닌 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면 상평통보를 받는 상인,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는 거 조선 후기 맞죠? 장시에서 탈춘공원을 보는 광대, 장시가 발달한다. 조선 후기 맞죠? 3.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중인. 여기서 시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시사라는 건 뭐냐면 이 시사 모임이 뭐냐면 중인들의 그러한 학문이라든지 중인들의 지위가 좀 높아져서 인왕산에 모여가지고 시를 서로 쓰고 하는 시를 만드는 모임, 이런 시사 모임이 있었어요.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인들도 막 소청운동, 우리도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해줘라, 소청운동을 막 하고 청요직 진출하게 해달라고 서울들도 운동하고 이런 게 다 조선 후기의 움직임이고요. 직장법에 의해서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이게 조선 초기 바로 세조 때 일이네요. 정답은 4번이고 고추와 인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조선 후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덕산의 묘지. 자, 밑줄짝.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했다. 바로 남연군의 묘. 흥선대군의 아버지의 묘를 침입해서 오페르토 도구 사건이죠. 오페르토 도구 사건 때문에 척화비가 건립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오페르토 도구 사건은 언제일까? 자, 오페르토 도구 사건은 이게 우리 순서로 외웠었잖아요. 그런 병인박해, 병인양요,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고, 오페르토 도구 사건이 있었고, 신미양요가 있었고, 마지막에 척화비 건립. 그렇기 때문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가 오페르토 도구 사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옆에 문제 24번도 풀어볼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팔순을 맞이해요. 오래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치적을 쓰신 어제 문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어제 문업이 잘 뭔지 모르겠어도 탕평이 나오네요. 탕평 정말 좋아하는 사람, 탕평을 너무 좋아해서 탕평비를 건립하고 음식도 탕평차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사색당파 섞이는 색깔로 막 그런 청포묵으로 해가지고 영조입니다. 네. 왠지 영조의 영정이랑 비슷하게 그려놨네요. 영조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편전 회계생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홍문관 설치 성종 때고요.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기비 숙종 때. 왕실의 건의를 세우자 경복궁 중건, 당백정 발행 흥선대원군 때.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동국 문헌비고, 요게 정답입니다. 동국 문헌비고 아셨나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죠. 그래도 3점이에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삼정이정청 설치는 세도정치식이겠죠. 그 영조가 세도정치식이 아니잖아요. 5번은 철종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싹싹 지워서 4번을 또 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영조인 건 쉽지만 다소 지문이 애매했던 좀 어렵게 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일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열하지역, 북경서 이쪽을 돌아다니고 지은 열하일기입니다. 그 열하일기의 문체가 매우 파격적이어서 그때 당시 그 문체가 유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정조가 문체 반정, 이제 박지원한테 너 그런 식으로 문체 쓰지 마. 너 때문에 언어 파괴가 오잖아. 그런 식으로 갈궜고 그것 때문에 뭐 약간 박지원이 반성문을 냈다라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열하일기 유명한 박지원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원은 중상학파고 뭐 박지원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겠죠. 양반전, 호질 이런 걸 지은 학자인데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건 정제도가 대표적이고요. 서울 출신의 규장관 검서관 박재가 양반전 여기 정답이네요. 3번 양반전 박지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의산문답은 홍대영입니다. 요런 의산문답 같은 거가 나왔다라는 게 약간 공무원 한국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공부하면 좋겠죠. 지역적으로 의사문답. 홍대영의 지전설도 아니고 의사문답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었나. 유수원이죠. 유수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이제 유수원. 이것도 중상아파.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고급 문제의 특징이 딱 정답인 게 딱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지문을 다소 까다롭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띠리리리 쭉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과인의 생각에는 따로 가를 설치하여 합당한 인원을 차출해서 장정을 뽑아 날마다 화를 익히기도 하고 조총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조총 부대가 없었다가 조총을 쓰기도 하고 모든 무예를 훈련시키도록 하고 싶다. 바로 훈련도감이죠. 조총에서 이제 포인트 훈련시키도록 훈련도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도감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뭐 수어청, 어영청 뭐 이런 걸 만들면서 5군형 체제를 완비하죠. 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원 화성에 외형을 두었다. 수원 화성에 외형을 둔 건 바로 장용영입니다. 정조의 장용영, 친위부대 장용영을 외형을 수원 화성에 뒀어요. 그래서 1번은 장용영 내용이니까 틀리고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한 거는 5도 양계 중에 양계에는 상비군을 설치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되었다. 이거는 북벌론. 약간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북벌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바로 어영청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훈련도감의 군인들은 그전에는 지방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뭐랄까 병작반수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농사질 때는 양인계 병제, 농사질 때는 농사를 지지만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착출돼가지고 군인이 되는 그런 식의 의무적인 그런 군대 의무가 있었다면 훈련도감부터는 월급을 줘요. 급료를 주는 그러한 상비군입니다. 급료를 받는 상비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응양군과 용호군은요, 2군 6기의 그 2군을 얘기합니다. 고려시대 2군, 응양군과 용호군. 그래서 응양군과 용호군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1점짜리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 조약의 체결로 이루어진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차 파견되었던 민영익이 귀국하여 고종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민영익. 그 나라의 부강함은 천하제일이라던데 경희이번에 눈으로 보니 어떠한가? 곡식이 생산되는 땅이 많고 모두 실제에 힘쓴다. 상무가 가장 왕성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도대체 민영익이 어딜 갔다
하던 걸까요?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가? 왕도 아니고 대통령이야. 대통령제를 쓰고 있어 이미. 미국이에요. 이 조약의 체결로 민영익이 간 건 바로 이 보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영익이 보빙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미퉁성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겠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가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다른 나라랑 이제 미국, 영국 다른 나라랑 이렇게 조약을 순서대로 맺지만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고 최혜국 대우 조약이 있었습니다. 최혜국 대우 조약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 조약만큼 우리를 최혜국 대우를 해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더 좋은 조약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그거는 당연하게 해주는 거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다 틀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천주교 선교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거는 고종이 근데 한불조약이라고 해가지고 1895년에 이제 불교가 아니라 불란서 바로 그 프랑스의 그런 선교사들을 인정하고 천주교를 인정하는 계기가 돼요. 한불조약이. 우리가 병인박해, 병인양요가 일어난 것도 프랑스 선교사를 천주교로 박해하면서 죽여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종 때 한불조약 요거 관련이 없죠. 그리고 3번 양국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요것은 강화도 조약. 스티븐스 외교공은 제1차 한일협약 아주 나중에 일어난 거.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 이것도 강화도 조약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책으로 본 역사 사학징이. 사학이라는 거는 어지럽히는 학문이다. 나쁜 학문이다. 이런 식의 사학이거든요. 순조 때 일어났대요. 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형조와 포도청 정부 측에서 정리한 이 책에는 정순왕후의 명령에 따라 사학 죄인들을 문초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순조 때 일어난 거 사학이라고 생각했던 거 바로 천주교를 사학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뭐 이제 사문난적의 그 사자거든요. 사문난적, 안 좋은 학문, 바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그랬고 서학을 사학으로 취급했어요. 그 순조 때 일어났던 신유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유박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일본 정여립의 모반 사건은 정여립이 대동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북인남인으로 나눠지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은 붕당에 관련된 거고 최재우, 동학, 천주교랑 관련이 없죠. 3번 홍경래에 나는 세도정치 때 일어난 거고 관련 없고 4번 이승훈,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뭐 최초의 신부 이승훈 뭐 이런 식으로 세례교인 뭐 이승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고요.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안핵사라는 거는 임시직책이에요. 이 사건을 좀 알아봐라 라고 보는 게 안핵사인데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한 사건은 여러분 바로 진주밀란입니다. 진주밀란이 커져서 임슬롱미봉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관련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안핵사 뭐 이런 거에서도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요. 자, 29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인데요. 우리 학회는 동비토록에 수용된 내용을 분석해서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자, 무장포고문에 나온 보구강민 그리고 홍기훈이 올린 징계, 청가 일본 군대 조선 상륙과 청일전쟁의 전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둘 다 오는 바람에 부딪혔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둘 다 오게 된 건 그 전에 맺은 텐진조약 때문이죠.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비토록이라고 동비가 나오잖아요. 동비를 동학농민 그런 운동군들을 동비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은 병인양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때 직지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영국의 거문도 사건과 동학농민운동 관련이 없고 3번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아간파천 이후의 열강의 이권 침탈은 러시아의 침투가 심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번도 아니고 황토현 전투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죠. 정답은 4번.
특사는 나중에 고종의 강제퇴위의 원인이 된 건데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이어서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할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 거치면서 통리기무한 문군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하고 군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남병에게 물러가라 명하고 대사령을 내렸다. 남병들은 대궐에서 물러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남병, 뭔가 난리를 치고 뭔가 난을 일으킨 병들, 이모군란의 내용이에요.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을 잠시 집권하라고 이제 민씨가 도망가거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걸 다 폐지하고 흥선대원군이 그리고 이제 남병에게 물러가라고 하고 남병들을 대궐에서 물러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모군란의 내용인데 이 매천나록에서 이걸 가지고 이모군란을 유추하는 게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어쨌든 이모군란 이후에 일어난 사실은 이모군란 때문에 우리가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막 불태우고 일본인 공사관 별기군 교관이었던 일본인 교관을 살해했다. 그래서 배상금을 내는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또 이제 우리가 그 별기군의 교관이 죽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경비병을 둬야겠다. 그래서 일본인 군대가 우리나라 그런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내게 주게 되는 군사력이 침투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인정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척합의 권리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그 전의 내용이고 1871 이건 이모군란 188이죠. 그리고 김기수 수신사 파견된 것도 그 훨씬 전 1876 대전통편은 정조 때 일어난 거고 조선책략의 유포에서 이만손이 영남만인소 이거는 1880 이후긴 한데 이모군란 이후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모군란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은 바로 직전 1880.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번 가평양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소작쟁이가 발생했다. 소작쟁이가 발생된 거는 암태도 소작쟁이를 얘기한 겁니다. 문제철이요. 친일 엄청난 친일 대지주였어요. 그래서 문제철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암태도는 저기 신안군 쪽에 섬에 그쪽에 있는 거예요. 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랑 관련이 없겠죠. 평양이니까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2. 상권 수호를 위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작되었다. 황국중앙총상회는 이런 청나라나 그런 일본의 그런 상권 침략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든 건 서울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다 김강재 등의 발효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난 거는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마을에 관련된 내용 틀리고 토산품 해용을 위한 조선물산 장려회 평양에서 일어난 겁니다. 평양이나 서울. 그래서 4번도 틀리고 백정에 대한 철폐는 조선형평사도 이 진주에서 일어난 얘기지 마는 아니죠. 대구는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백정에 대한 거는 조선형평사는 진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라입니다. 정답은 2번이 황국총상의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이 작성된 이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원산사에 글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원산학사를 얘기하고 덕원이라고 나오죠.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민간 사립학교 원산학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산학사가 만들어진 거는 1883년입니다. 함경도 덕원. 그럼 1883년 이후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1번 국한문 혼용치의 황성신문이 발행되었다. 황성신문은 1898년 이후 맞습니다.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한성사범학교도 1895년 맞습니다. 헐버트 길모 유경공원도 함경도 덕원 주민 원산학사 이후에요. 1886년. 4번 근대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해 영선사 일행이 파견. 이게 틀려요. 영선사, 보빙사 이건 훨씬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게 좀 그 전의 일이라는 거.
영선사는 정확히는 1881년입니다. 그리고 5번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구조서는 1895년에 발표가 됐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헷갈리게 나온 문제였어요. 영선사 파견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전이다. 자, 그리고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32번은. 그 다음에 3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시기에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광무개혁이죠. 이 여건이 발행된 이 시기에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의 직속에 원수부가 설치되는 뭐 지게라던가 뭐 광무개혁 내용이 나오겠죠. 양정사업 실시 지게 발급 바로 나오네. 1번이 정답이고요. 방문고 설치하고 한성수부 발행한 거는 훨씬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광무개혁 관련이 없어요. 과거제 폐지 뭐 관련이 없습니다. 홍보 14조 가보개혁이고. 그래서 4번, 5번은 가보개혁 내용이고 3번도 노비 협파 가보개혁 내용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미세하게 잘리네. 잠시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글을 사랑했던 한글 나오면 주시경 선생님이 딱 기억에 나야 되는데 백천, 주시경 그걸 모르더라도 독립신문 활동 그리고 국어 문법에 대해 저술했다. 1980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어쨌든 주시경 선생님의 내용입니다. 이달의 인물 주시경.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의 사후에 나중에 조선어학계가 생기고 그리고 조선어학회가 생기거든요. 그럼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설명 옳은 거를 고르면 돼요. 일단 잡지 한글을 간행한 거는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건데 1931년에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조시경 선생의 생물연대를 보면 1914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191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조선어학회는 1931년으로 너무나 갭이 있죠. 그래서 안 맞죠. 그래서 어쨌든 1번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1번, 2번은 조선어학회에 대한 내용이고 각야날까지 1번, 2번, 3번은 1931년에 만든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4번 국문연구소에서 한글역으로 체계화한 게 주시경 선생이 한 업적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뭔가 국문연구소에서 한글 연구를 했다. 뭔가 개인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 조선의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래서 역시 조선어학회는 1931년. 그래서 4번 빼고는 모두 조선어학회에 대한 내용이고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5번 밑줄그은 이 단체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안창호 기념 메달입니다. 안창호, 양기탁 이 단체 신민회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힌트 다 나왔어요. 자, 신민회에 대한 내용으로 풀면 되겠죠. 이륙양행, 교통부 이거 임정에서 만든 거고 태극서강 자기에서 신민회에 2번이 맞죠. 황문지 개강권 요구 보완에 중추원 개편을 위해서 의회 설립 추진 이거는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독립협회 정답은 2번. 자, 36번. 이것도 잘렸네요. 36번 가 지역에 대해서 있었던 민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윤숙이 회고로 보던 국외 독립운동. 쭉쭉 보면은요. 이회영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윤숙이 일제강점기 겪은 일을 중심으로 기록한 수기이다. 이 책에는 국권 피탈 직후에 어느 지역으로 이주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영 일가의 삶이 담겨 있는데 가 지역의 삼원보 나오면 여러분 만주 지역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만주 지역, 서간도, 신흥강습소가 나오는데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서간도, 구체적으로 서간도, 만주로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일단 1번 한인자치기구인 경악사를 설립하였다. 경악사 설립한 게 하문보가 맞아요. 1번이 맞고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죠. 대조선 하와이. 대조선 하와이. 대대 이렇게 외워도 좀 좋은데 대대가 다 하와이 아니면 미국이거든요. 대조선은 하와이고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도쿄고요. 5번 대한강복군 정부가 무장 독립투쟁을 추진하다. 대한강복군 연해주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독립군 기지랑 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솔직히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자, 37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얼마 전 연길 일대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살 소식을 들었는가. 청산리 전투 패배로 일본군의 만행에 극에 달하고 있네.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었죠. 자, 그럼 이 시기는 청산리 전투가 1920년 10월입니다. 간도 참변 바로 일어났어요. 간도 참변 1920년. 1920년을 고르면 바로 나겠죠. 1919년에서 1925년 나가 해당되겠죠.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풀어볼게요. 가종교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무원, 김교환, 당군에 대한 여러 가지 당군신앙, 대종교죠. 대종교. 자, 대종교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사찰령 폐지운동. 사찰령 폐지운동 불교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개벽 신여성. 이거는 천도교에서 발행한 거고요. 3번 항일단체인 증광단이 바로 대종교입니다. 나철이 대종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대종교에서 만들었던 무장투쟁 단체가 바로 증광단이에요. 배제학당을 만든 거는 이제 기독교. 이제 약간 기독교에서 일으켰던 거. 경향신문을 발행해서 민중계몽 이런 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일으킨 겁니다. 천주교에서 추진했던 거. 그래서 정답은 대종교 하면 증광단을 기억해 주세요. 3번이죠. 자,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 취지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민중의 보편전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띠리리리리 결국 최고학부가 필요해. 대학을 만들어야 돼. 대학의 설립 제차,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때문에 결국에는 일제가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이걸 약간 무마시켰는데 밀립대학 설립운동 바로 이상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 옳은 걸 고르면요. 근우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로 근우회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틀리고 중국 5.3운동 영향을 준 건 3.1운동이죠. 이상제 이게 맞네. 3번 어린이날 방정환 소파 방정환 분화로도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추진한 계몽운동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돈을 모아서 우리가 대학을 우리 돈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무마시켰죠. 그것이 지금의 서울대고. 자, 40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검색창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일학생 간의 충돌,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학생 독립운동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지정된 것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문이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건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간회의 진상조사단 파견 1번이 정답.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3.1운동,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이건 국제보상운동 내용이고 문화통치 실시하는 배경도 3.1운동.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41번. 가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가 딱 봐도 왠지 박은식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많이 본 사진인데. 옛사람이 말하기는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그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역사에는 민족혼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혼. 민족의 그런 국혼이 역사다라는 거는 다 박은식이에요. 민족혼을 중요시했고, 한국 통사, 그리고 독립운동 지열사를 지은 게 박은식 선생님이죠.
그리고 옆에 우리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 원칙에 보편적인 그런 같은 궤도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사를 외국과 이렇게 매치해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백남훈입니다.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 뭐 이런 거. 아마 나는 좀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백남훈 조선사회 경제사고 뭐 나중에 밀리대와 설립운동도 같이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가는 박은식. 그래서 박은식이란 걸 알고 문제를 푼다면 1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왜 틀리냐면 가 유물사관을 토대로 식민사학의 정체선언을 반박하였다. 이게 백남훈이에요. 이게 백남훈이 주장하는 게 이게 가 내용이에요. 2번 틀리고 진단학회를 만든 거는 이병도죠. 그래서 이 백남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번으로 고른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진단학회는 이병도, 나는 백남훈. 그 다음에 독사실로는 신채호죠. 가나는 조선학운동을 여유당 전서, 이거는 정인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가 인물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한국 독립군과 한국 강복군의 총사령관 지청천이죠. 지청천이 친필 일기다. 광복후 그의 활동과 과거 독립운동과 함께했던 인물에 대한 해상이 담겨져 있다. 옳은 걸 골라라. 의열단 나오면 기본봉이죠. 동양청식 주식회사 폭탄을 투척한 거 나석주.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거 임병찬. 쌍성보정토 한중연합작전, 이게 지청천이죠. 쌍성보정토가 바로 한국 독립군이거든요. 한국 독립군이 그리고 중국 그런 호로군과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을 만들었던 거.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입니다. 쌍성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거는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이고, 안 보이셨겠네. 예. 명동성당, 이완용 습격. 이제 정답은 4번. 자, 스피드하게 풀어볼게요. 자, 43번.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오늘 아침 신년 광병식을 마치고 일왕의 행렬에다가 수류탄을 투척한 거, 일왕의 마차에다가 수류탄을 투척한 거 이봉창 의사죠. 일왕의 생일 천장절에, 그리고 상해 헝커우공원, 바로 윤봉길이죠. 왜 코가 안 잡지? 죄송해요. 윤봉길이죠. 그래서 이거 한인애국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후에 창설된 거, 그리고 중국 내에다 만드는 건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입니다. 김구의 주도로 상하이에서 조직된 2번이 정답이죠. 김구의 한인애국단.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했다.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가 써준 거고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김일상, 김상옥을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한 거. 이것도 의열단. 일제가 꾸며낸 배고인 사건을 해체된 건 신민회죠. 정답은 2번입니다. 밑줄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해지게 됐던 시기. 포스터. 태평양 전쟁이면 이제 1930년에서 1940년대 얘기겠네요. 그리고 이 징병제의 내용입니다. 국가총동원령을 발표했던 바로 1936년에 1940년대 광복 때까지 그때 시기예요. 그러면은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총동원령, 병참기지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옳은 걸 고르면 회사령이 철폐된 거는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회사령이 문화통치요, 문화통치. 회사령이 무단통치 때 회사령이 있다가 문화통치 때는 회사령을 없애고 그거를 신고제로 바꿔요. 그전에는 허가제였는데 회사령을 없애버리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문화통치 시기고 2단계 1920년대. 그리고 태양령 실시한 거는 무단통치. 그 다음에 3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것도 무단통치. 4.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근로대, 여자 정신대, 이게 다 이 시기, 징병제 시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제1차 조선교육령 발표된 것도 무단통치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께서는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 조선건국위원회,
여운형이네요. 자, 그럼 여운형은 좌우합작위원회 주축이 되었다. 1번이 맞죠.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한 거는 김구 선생님이죠. 2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 설립한 거 누굴까요? 흥사단. 안창호죠. 그리고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이승만. 5번 국민당과 협력해서 조선의용대 만들었다. 김원보. 정답은 1번. 자, 46번 볼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시기에 옳은 것은 잘렸네. 잠시 다시 따자. 자, 반민족 행위 조사 반민특위를 친일 청산에 나섰는데 이 반민특위가 이제 그 안에 공산당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반민특위를 해체했습니다. 반민특위 해체는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자유당은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데요. 4.4.5입 개헌 이거는 2차 개헌입니다. 그러면은 반민특위 해체와 2차 개헌 사이는 1차 개헌, 발췌 개헌이 들어가야겠네요.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헌법을 바꿨던 1차 발췌 개헌. 발췌 개헌의 내용은 그때 본인이 뽑히기 위해서 직선제로 바꿨었어요. 어쨌든 발췌 개헌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1번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 이거 장면 내각인데 이거는 4.19 혁명 이후니까 이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장기 독재를 가능한 게 유신헌법, 이거는 1970년대, 나중에 유신체제.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조봉암 또 이 진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막 그 메카시즘을 이용해서 1958년에 일으켰던 건데, 이거는 4.4.5입 개헌 이후예요. 4.4.5입 개헌이 1954년이고 진보당 사건은 1958년 이후입니다. 조봉암이 무조건 너는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죠. 사형시켜버렸죠. 자, 그리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발췌 개헌입니다. 부산에서 임시적으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의 3.15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의 원인이 되었죠. 요거는 훨씬 나중에, 4.19 혁명이니까 거의 1960년대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와 나 사이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47번. 자, 밑줄근 총선거에 대한 설명. UN 임시위원단이 한 거 50총선거겠네요. 옳지 않은 거. 비례대표제 적용된 지 얼마 안 됐죠. 비례대표제가 2002년에 처음 적용됐어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다. 뭐 이거 다 나머지 맞는 얘기. 그쵸?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 남한에서만 일어났다. 재헌국회, 제주도 일부죠. 제주 4.3 사건 때문에 무효 처리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안 내려가네. 잠시만요. 자, 3점짜리 문제입니다. 얍! 어제 동대문 평화시장에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태일 씨의 분신자살 사건 1970년대 너무 우리나라가 선성장 후 분배로 저임금 정책, 그때 노동자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일을 시켰던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이제 일요일은 쉬게 해줘라, 노동시간을 준수해라, 막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거. 그 뒤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주장을 했고, 노동법,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생기게 됐죠. 자, 그럼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일단 전태일 분신자살은 1970년대고 그 이후를 고르면 돼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기억이 맞고요. 한미 원조협정,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삼백산업이 발달했던 원조 물품으로 만든 그런 뭐 설탕이나 밀가루, 그리고 면화, 면직물, 그런 게 발달했던 건 1950년대죠. 니은은 1950년대니까 틀리고, 디귿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하였다. 이때가 맞습니다.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제 우리나라 경기 호황기를 누리게 되죠. 리을은 왜 틀리냐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전태일 분신자설은 70년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의 얼굴이네요. 가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거제도 출신 대통령 아시죠?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 14대 대통령. 얼굴만 봐도 김영삼 대통령이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죠. 전라남도, 그리고 대한민국 15대. 자,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김영삼 대통령,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나오면 노태우죠. 기억은 노태우 내용이고요. 틀리고. 그 다음에 가, 금융실명제, 니은 맞네요. 나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맞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하고 남북협상 추진한 거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고 3번이 정답이고요. 미국과의 FTA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5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 쭉쭉 보면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4.13의 폭거가 무효임을 4.13 호원 조치, 호원 철폐 이런 거 주장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6월 항쟁 나올 줄 알았어. 예, 1987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독재 정권의 거짓 논리야.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4.13이 힌트예요. 4.13 호원 조치 때문에 일어난 거, 6월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월 항쟁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의 5년 단임제가 나타나게 되는 구차원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왜 틀리냐면 양원제 국회는 의원 내각제인 장명내각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 그래서 1번은 4.19 혁명. 어쨌든 1번은 아니고, 그리고 2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전두환이니까 틀리죠. 6.3 항쟁을 얘기하는 것 같고, 3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원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4번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것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3번, 4번, 5.18,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5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한번 싹 풀어본 결과 전의 고급 난이도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워졌어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다소 많았고 변별력을 필요로 하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공무원 시험의 느낌이 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급을 푸신 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고급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갈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음에 좀 대비할 때는 사료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다소 짜잘한 지엽적인 문제도 좀 추가로 공부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중급 문제 풀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